무대 위 열기를 직접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려는 사람들. 하지만 인기 공연 티켓은 판매 시작과 동시에 동락이 일수입니다. 표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단 말이 더는 낯설지 않은 현실. 티켓팅이 안 되면 되게 속상하고,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웃돈 조절해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긴 해요. 티켓 전쟁의 배후엔 간절한 팬심을 노린 안표상들이 숨어 있습니다. 유명 가수 공연의 표를 비싼 값에 파는 건 이젠 고전적 수법. 최대 19만 원대인 판매 정가를 뛰어넘은 30에서 40만 원대 표는 기본. 500, 600, 심지어 750만 원에 육박하는 VIP 좌석 입장권까지 등장했습니다. 명절 기차표부터 맛집 예약권까지 그들이 겨눈 건 영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회 곳곳에 파고들어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피해를 주는 안표. 갈수록 활개치는 검은 티켓 판매자들을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 오늘의 팩트체커 윤성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연말연시가 공연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문화공연 즐기려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덩달아 안표상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네, 공연장 주변에서 암암리에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 온라인에서 비싼 값의 표를 파는 안표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기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선점한 뒤 차익을 붙여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표상들이 챙겨가는 웃돈, 팬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티켓을 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초 가격보다 돈을 더 주고 표를 산 소비자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탄탄한 구성과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로 주목받은 한 뮤지컬. 10주년 기념 공연 현장에 변함없이 팬들이 찾아왔습니다. 꾸준히 막이 오른 장수 작품이지만 표를 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생생한 연기를 직접 보려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약 대기 걸어두다가 대기 취소표가 생겨가지고 되게 어렵게 구해서 왔어요. 간만에 펼쳐지는 무대나 유명 연예인의 공연은 이보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금세 매진되는 게 예산늘이다 보니 웃돈을 주고 티켓을 사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박효신 배우 그 공연을 예매를 성공을 했었는데 그때 건강상의 이유로 한번 취소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 이후에 다시 시도했을 때 제가 실패를 해서 너무 약간 한이 돼서 그래서 추가로 더 구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에는 정가보다 비싼 값에 각종 티켓을 파는 글이 넘쳐납니다. 상당수는 안표상들과 관련된 걸로 추정됩니다. 그 조승우 실물 티켓 이런 거는 되게 구하기 힘든 좌석인데 이것도 보면은 1연석부터 4연석까지 여러 좌석을 한 번에 구해서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이 2,000건 넘게 게시된 사이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가격은 부르는 사람 마음입니다. VIP 좌석 티켓을 판매가의 25배에 달하는 500만 원에 거리낌 없이 팔고 있습니다. 19만 원대 뮤지컬 공연 VIP 좌석을 75만 원에 내놓는 등 배짱 영업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티켓 값을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지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면은 좀 처벌 수위를 강화시킨다거나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지금 사고 파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처벌이 굉장히 미미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라고 해도 콘서트 티켓을 500만 원에 판다고 하니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좋아하는 가수를 직접 보고 싶은 마음, 또 무대와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즐기고 싶은 바람을 안표상들은 노리고 있습니다. 간절한 팬심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겁니다. 이런 안표상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티켓 구매가 대부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뤄지는 최근 흐름에 맞춰 온라인상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팩트 추적 제작진은 취재 과정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황까지 포착했습니다. 국내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접속해 콘서트란 단어를 치자
작성자 A의 글이 주르륵 검색됩니다. 각종 콘서트 표를 판다며 하루에 올린 글만 여러 건. 비슷한 아이디의 다른 작성자는 스포츠 경기 등의 티켓까지 판매했습니다. 동일인이 전문적으로 암표를 파는 걸로 의심되는 상황. 제작진은 웃돈이 붙은 티켓들을 정말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판매자의 답변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마 희망하신 쪽은 다 있지 않을까. 한번 말씀 주세요. 어떤 쪽을 희망하시는지. 다른 공연 티켓도 있다며 자세한 구매 방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거래는 수년 동안 수백 건 거래한 내역 보시고 문제없는 판매자라고 판단이 되시면 입금 받고 등기 발송 네. 하는 방식이 있고요. 직거래하시는 방식도 있고요. 자신을 여행사 직원으로 소개한 이 판매자. 해외 관광객 패키지 상품을 위해 특정 업체에서 대량으로 표를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매가 어려운 티켓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묻자 다른 곳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얘들은 티켓 그냥 한 방에 수억을 버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나더 그냥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게 약간 매크로 같은 걸로 하는 거예요? 공개하진 않죠. 왜냐하면은 매크로겠죠. 그렇게 젊은 남성 목소리의 판매자와 잡은 직거래 만남. 안녕하세요. 맞으세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마주한 건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취재 중이란 사실과 취재 목적을 알린 뒤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지만 자신은 퀵서비스 업체 직원일 뿐이란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거 티켓은 그럼 어디서 받아오신 거예요? 저 대절이에요. 연락이 되면 그거 갖다 줘요, 소장님한테. 그러면 그걸 받고 저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러면 제가 가서 받아갖고. 그런데 팩트 추적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나온 퀵서비스 기사와 판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같았습니다. 제작진이 이유를 묻자 60대 남성은 잘 모른다며 발을 뺐습니다. 판매자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표상이 조직화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암표 기대 수익이 커지자 티켓 구매와 판매, 전달 등 역할을 나눈 전문 범죄 조직이 고개를 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물론이고 마약이라든지 다양한 범죄들이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기능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발각이나 체포의 리스크를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 암표상이라고 하면 공연장이나 경기장 근처에서 몰래 표를 팔던 모습이 생각나는데 요즘 암표상들은 굉장히 기업형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네요. 네, 전문 조직이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표를 선점하다 보니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나 공연은 3대가 덕을 쌓아야 티켓을 구할 수 있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암표상들은 인기 공연의 티켓을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앞서 중고거래 사이트 티켓 판매자도 언급한 매크로, 즉 명령어 자동 반복 프로그램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암표상들의 돈벌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려가 커지자 이른바 매크로 암표상을 처벌하는 법안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곤 있지만 허점이 여전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예매 사이트 로그인부터 좌석 선택, 그리고 결제까지 클릭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를 개발해 파는 사람을 수소문해 찾아갔습니다. 2시간이면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그는 자동 예매 과정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미리 지정한 조건에 맞춰 결제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길어야 5초 안팎. 부정 예매를 막기 위한 문자 입력 절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미지 글자가 이렇게 있으면 그걸 글자로 추출하는 그 코드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냥 사람보다 더 빨리 넣게요.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 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만 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티켓팅을 하는데 사람의 손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들 프로그램은 싸게는 3만 원대부터 비싸게는 수십만 원에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과 이를 구매해 자신이 쓸 티켓을 사는 건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 자동 반복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활용해 구매한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경우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거나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통한 뭐 암표 구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매크로 방지 기능들을 또 넣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걸 우회하는 또 기술들이 나오겠죠. 제재 대상을 매크로 암표상으로 한정한 현행 법규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기술이나 하나의 제도만 갖고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조합이 돼서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했는지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현행 처벌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암표상들이 티켓을 선점하는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통계조차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7개월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접수된 암표 신고는 3,400여 건인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 암표에 매크로 프로그램이 악용됐을 거로 추정될 뿐입니다. 네, 그런데 신고가 되지 않은 암표도 있을 거고요. 최근엔 공연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도 이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네, 설과 추석 등 명절 기차표, 인기 프로그램 출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예약권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거래된 암표는 당국이 파악한 것보다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이 가운데 상당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쓰였을 걸로 추정됩니다. 네, 관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 암표로 인한 피해는 일반 소비자만 보는 게 아니란 점에서 그런 주장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윤동환 대표는 수년째 암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팬들의 지갑이 얇아질수록 공연계 종사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입니다. 정말 문화, 스포츠, 공연 이런 거를 많이 소비하는 분들이 한 달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소비를 하거든요. 근데 만일에 콘서트 하나를 암표로 인해서 30만 원에 구매를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문화 쪽에 소비를 안 하게 돼요. 하지만 아직까진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표 의심 거래를 일일이 찾아내 판매자들에게 경고장을 날렸지만 번번이 허사였습니다. 연락해서 이제 법적 조치 취하겠다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암표라는 거에 대해 법적 처벌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도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잡아도 별 효력이 없구나. 코로나19 이후 활발해진 비대면 거래와 자연스레 늘어난 온라인 암표를 개인 힘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란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라오는 공연들은 티켓 판매가 되고 난 후에 트위터라든가 아니면 2차 플랫폼, 2차 거래 플랫폼 같은 경우에 올라오는 수량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 암표 숫자들을 조회해 보니까 앞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티켓 시장을 왜곡하는 암표를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의 암표는 일반 관람객들의 구매를 어렵게 하고 이는 곧 대한민국 문화 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창 탄력을 받아 세계로 뻗어가는 K 콘텐츠의 성장 동력까지 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산업 발전은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암표가 여기서 이제 이게 형성이 되면은 일반인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지죠. 왜냐하면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산업 발전을 막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네, 개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제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언급했던 현행 규정의 허점부터 메워야 될 것 같네요. 네, 매크로 프로그램 활용이란 단서를 달지 말고 처벌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 가려내기 힘든 상황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를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100% 가려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주 뭐 허접한 매크로 프로그램이야 구별해낼 수 있겠으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들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 밖에 더 검토해야 할 사안들은 없습니까? 여러 갈래인 법률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현재 암표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담긴 법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즉 현장 암표 매매를 대상으로 한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암표를 겨냥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입니다. 최근 대부분의 암표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두 법률의 적용 범위가 뮤지컬과 콘서트 등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 국한돼 있던 점입니다. 갈수록 영역을 넓혀가는 암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티켓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개별법에서 그 티켓들을 각각 규정할 것이다. 이것도 좀 한계점이 있거든요.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장권의 범위를 되게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처벌 수위 역시 논란의 지점으로 꼽힙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암표상에 내릴 수 있는 형벌은 최대 벌금 20만 원,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된 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암표 판매로 정가의 수십 배 차익을 챙기는 이들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티켓 재판매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배, 20배 이렇게 돈을 붙여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피해 금액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요. 피해자는 결국엔 다 소비자들이고 국민이 되는 거고요. 다시 파는 표, 이른바 2차 티켓을 원천 금지하면 암표상들이 굳이 힘들여 표를 선점하지 않을 거란 논리입니다. 물론 다른 의견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티켓을 사고 갑작스러운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공연에 못 갈 경우에 이거를 다시 판매할 수 있는, 재판매할 수 있는 어떤 창구 역할은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이 엇갈리는 건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뭔가 프리미엄의 어떤 가격을 매길 경우에 그거에 대한 값어치는 누가 매길 것이며 안정적으로 모두가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 수 있다면 원가 양도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되면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암표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논란까지 나온 것 같은데 외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에선 원가로만 2차 티켓을 양도할 수 있고 미국 일부 주에선 일정 비율의 웃돈을 붙여 파는 행위가 허용돼 있습니다. 각자 사정에 따라 나름의 기준을 세운 건데 우리 역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팩트 추적이 지적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이 암표 문제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와 함께 이중 매매와 사기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문화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암표를 외면하는 등 인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네, 윤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